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아주 이제 퓨어한 네. 잡정보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네. 뭐 이게 특집 안 붙고요. 이때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처음에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갈 텐데요. 11월 28일 저희가 4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7개월째 했는데 네. 벌써 2016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11월도 이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예. 벌써 7개월째네요. 그러니까요. 이 대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가 시작될 타임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올 한 해가 정말 다 끝이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학생들 뭐 시험 잘 보신 분들은 이제 학교 어디에 쓸까, 어디에 지원을 할까 이렇게 배부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반면에 또 시험 못 보신 분들이나 또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성공했다면 굉장히 어떤 개미와 배짱이에서 여름 내내 많이 곡식을 모아서 겨울 월동 대비라는 개미의 마음인 분이 있는 반면에 네. 이 배짱이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노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시험에 떨어지신 분들은 굉장히 좀 허무함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예. 허무하시겠지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근데 네, 이제 언제든지 역전의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 또 분들한테 무슨 말 하시려고? 이런 말 하면 네, 또 굉장히 네가 당해봐라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맞아요. 어쨌든 응원을 하니까요. 저희 네. 잡정보센터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힘을 네네. 내시기 바라겠고요. 잡정보센터와 함께 일주일의 시작, 월요일 힘나게 출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네. 네, 순수하게 돌아온 잡정보센터 오늘 첫 순서는 뭔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네. 대기업보다 전도 유망하고 연봉, 복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그야말로 황금알 같은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업포털 커리어의 박선아 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취업포털 네. 커리어의 박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가 벌써 예. 11월 끝자락입니다. 네, 뭐,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네. 남은 12월 계획 세우신 거 있으신가요?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그동안 못 만났던 지인들 좀 만나면서 한 해 정리하고 또 내년을 2부 때는 뭐 합니까? 2부 그럼 때는 이렇게 저희가 교과서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요. 12월 24일에 뭐 할지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그때는 예. 신랑이랑 보내게 아, 되겠죠. 결혼하셨죠? 맞아요, 저희가 잊고 저희가 있었어요. 볼 때마다 대학생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들어서 결혼을 네. 하셨나 싶은 생각이 그 들었는데.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제가 정말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처음 듣는 저도, 것 같아요. 네. 저 얼굴을 보면 결혼을 했을까? 아직도 연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신데 네. 신랑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 들었고요, 저희가. 네. 그리고 자 오늘 또 이분과 함께합니다. 잡정보센터 도움이시죠. 목요일에 한번 안 봐서 굉장히 좀 허전했는데 네네. 이제 매일 봐야 될 것 같아요. 커리어 칼리지 임소환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요일에 네. 뭐 했어요? 네? 목요일에 뭐 했습니까? 아, 저 집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누가 뭐 하나 틀리나. 네. 한 12월에 항상 바쁘시지만 네. 12월에 뭐 30일 내내 다 계획이 짜 있습니까 벌써? 아, 뭐 계획이야 뭐 항상 이렇게 있는데요. 스케줄러 들고 다니시잖아요. 예. 저걸 어떻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빽빽하게 막 네. 까마시던데 보니까. 제가 그 예. 중에는 참 쓸데없다기보다 네. 제 친구 결혼식 사회를 아하. 보는데요. 제가 참 야. 그러고 보면서 내가 지금 너 사회 볼 때가 아닌데 자기나 잘하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정말 네,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하시지만 결혼식 사회까지 보는군요 이제. 정말 정말 안 하는 게 뭡니까? 임송아 강사님은 정말 만능이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취업 준비생들한테 좋은 기업 채용 정보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네. 자 우리 박선아 컨설턴트 오늘 갖고 온 히든 챔피언은 어디입니까? 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히든 챔피언 기업은요. 예. ERP 서비스 시장에서 유명한 더존 비존이라는 이건 회사입니다. 정말 저희가 연말 네. 정산할 때 항상 보는 저기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그 회사군요. 네, 예. ERP가 아마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ERP란 이제 기업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전반에 대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네, 그 전사적 그 자원관리 시스템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왜 거기가 더 좋은 비지온인지 모르겠는데 이카운트 ERP 회계 관리 하잖아요.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사업 성공 나오. 네. 뭐 이카운트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런 ERP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예. 저도 좀 그 뜻이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란
인사, 재무, 생산 등 기업의 전반적인 부문에 걸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각종 관리 시스템의 경영 자원을요,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재구축함으로써 이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경영 혁신 기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지금 얘기하면서 무슨 말인지 네, 알겠어요? 사실 말이 잠깐 어렵네요. 아주. 말 그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나로 통합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 의미겠죠. 말 좀 쉽게 해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거의 이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회사가 2003년에 출범한 모기업 더존다스를 모태로 한 그 국내 대표 IT 기업인데요. 네. ERP를 비롯해 아까 말씀하셨던 회계 프로그램, 그룹웨어, 정보보호, 전자문서 등 기업 정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서 네. 해당 분야 시장 점유율 1위, 보급률 1위의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ERP 시장에서 국내 상장사의 절반가량이 이 더존 ERP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이제 14만 곳에 달하는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야, 네. 이게 뭐 만 단위군요. 14만 곳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ERP 업체 1위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저희가 또 회사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이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임소환 강사님께서 회사를 낱낱이 좀 파헤쳐 주시죠. 예. 네, ERP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렵고 또 네. 이제 산업공학과 친구들이 아니면 생소할 수가 있는 개념인데요.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택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 CJ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그냥 네이버에 치면 너무 기업명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럼 이제 바로 이제 그 송장 번호만 쳐도 우리가 그게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ERP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물류나 뭐 아니면은 재무나 뭐 회계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말 전사적으로 좀 풀어서 네, 시스템적으로 관리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얘기해도 참 어려우실 텐데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그래서 정보를 뭐 공유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좀 재밌는 얘기는 이 자원 관리 시스템이 요즘은 상당히 발전을 해서 구글 같은 기업은요. 이 사람이 곧 있으면 퇴사할 거다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빨간불이 뜨고 이런 식으로 아니, 인사 그거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예. 네, 그 사람의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에 검색하는 단어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서 그거는 근데 예. 어떤 프라이버시 그렇죠. 침해 논란이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예. 이제 빅데이터가 이 정도로 발전을 해서 거의 이제 그 사람의 낱낱이 모든 거를 파헤치는 시스템까지도 뭐 발전이 됐다고들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더존 비즈온이라는 이제 중소 중견 기업에 이제 꼭 필요한 서비스만 모아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14만이라는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중소기업용 이제 ERP 그래서 뭐 스마트 A는 이제 회계 뭐 아까 말했던 인사 급여 뭐 물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 계약금이 235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정도면 저렴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 대 기업의 비즈니스인 만큼.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수준 높은 그걸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성공 비결이라고 그러니까 할 수 이제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네. 말이 어려워서 그 네, 전문 그렇죠. 용어 좀 차치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대기업 말고도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홈쇼핑을 한다거나 네. 그러니까 쇼핑몰을 운영한다거나 할 때 물건을 구입하는 건 뭐 구매는 그렇다 치지만 네.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고 자금 관리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또 직원이 있다면 직원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시스템화 해주고 네트워킹 해주는 그런 시스템 관리를 해주는 그런 뭐 시스템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예. 뭐 국내에 없던 중소 중견 기업용 그 EPR 시장을 개척해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예. 네, 이 더존 비즈온이 2015년 기준 매출 비중을 보면요. 그 ERP가 56.8%로 가장 높았고 그 네. 다음이 이제 클라우드 전자금융이 21.2%, 예. 보안이 9.6% 순이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ERP가 비중이 컸지만 앞으로는 클라우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클라우드를 더존 비즈온의 성장 동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클라우드 중요하죠. 네, 예. 맞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이 최근 침체됐던 국내외 IT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관련 예산 비중도 높아지기
높아지겠네요. 네, 높아졌고요. 네. 클라우드가 이제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을 위한 가장 적합한 플랫폼인데요. 현재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지고,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는 등 클라우드 시장이 매우 핫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의 움직임과 필요성에 따라서 클라우드 발전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기도 하고 예산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 화요일 네. 예산안 심사 통과하는데 또 얼마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지 좀 관심을 모으겠네요. 자,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뭐 익숙하실 거예요. 실제로 뭐 그 유명한 포털 사이트마다 네. 뭐 구글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단순히 이제 보니까 우리 이제 어떤 그 대용량의 어떤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으로만 알았는데 그 외에도 쓰여지는 어떤 의미가 많다는 걸 제가 알 수 네. 있었고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도 예.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익숙해졌지만 이 음.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되고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는 불과 이제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자세한 개념은 몰라도 이제 구글 포토나 네이버 엔드라이버, 원노트 등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이런 서비스가 바로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PC, 노트북, 태블릿, 그리고 스마트폰 등의 기기들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컴퓨팅이 가능한 것이죠. 맞아요. 이 보니까요.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1년 사용권이 11만 원인가 뭐 그래요. 네. 뭐 1테라바이트가. 그래서 이런 거를 저장하는 데까지 누가 이 돈을 주면 사용할까 싶었는데 제가 그렇게 결제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하고 계시는 왜 거예요. 그냐면 워낙 그 PC나 저희가 그 스마트폰으로 하는 맞아요. 영상, 저희도 가족이도 애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영상 같은 거 저장하고 네. 하려면 도저히 할 데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쓰려면은 그 클라우드가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고 우리 일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네. 요즘 증권가에서도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하는 움직임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이 더존 비존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전망이 그렇습니다. 좋다고 하는데 신성장 동력이라고 한 만큼 회사 이익에도 큰 영향이 있겠죠? 네, 이 기존의 ERP 제품 대비 두세 배 많은 유지보수 수익을 창출해 주는데요. 이제 이용 고객도 2011년도에는 157개 업체였는데 현재는 9,733곳으로 늘었습니다. 이용 기업 입장에서도 전산실을 포함한 정보기술 인프라를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찾게 되는 거고요. 네.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고 또 효율적이라는 말씀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장점을 좀 위주로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제 장점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IT 자원에 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이제 사업자는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로 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잖아요. 네.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미 갖춰진 모든 인프라를 이제 저렴한 비용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IT 전산 관력 인력을 좀 줄이고 IT 자원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IT 자원은 초기에 투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서버 업그레이드나 유지 보수가 필요한데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클라우드 업체가 이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업무를 많이 하고 이동성이 중요해진 만큼 이 클라우드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오늘 소개해 주실 더존 비지온이 클라우드 산업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준비를 한 건가요? 네, 그 2011년도부터 더존 비즈온은 3년 동안 약 이제 1,000억 원을 클라우드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강원 춘천시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네. 이곳으로 본사를 옮기는 등 이제 많은 공을 들였는데요. 본사를 춘천으로 옮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춘천이 낮은 연평균 기온인데요. 네. 이제 인터넷 데이터 센터 서버에 열을 내리기 위한 냉방 비용을 좀 아낄 수 있었고 전력 소비량을 연간 50%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3억 5천만 원에 해당되는 에너지에 해당됐고요. 추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었고 지진 홍수로부터 해서도 가장 안전하게 데이터를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춘천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춘천으로 옮겼던 것에 큰 공을 들였고 그 외에도 차량 통제 시스템이나 CCTV 등을 활용해서 철통 보안으로 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소프트웨어 기업 최초로 자체 구축이 돼서 현재 10,000대 가량의 서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IDC 인프라를 갖춘 곳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좋은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얼마 법니까? 네, 이 더 좋은 비즈온의 올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은 네.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한 1,248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57.5% 늘어난 이제 25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네. 예전에 그 박선영 컨설턴트 처음 만났을 때가 이게 그 판토스, 예, 맞죠? 판토스 그룹 판토스 아니요? 그래요. 제약회사, 그랬습니다. 부강약품. 아, 부강약품. 네네네. 판토스 그룹 그 LG 계열의 판토스 할 때 네. 이게 어떻게 이게 중소기업이냐 저기 강소기업이냐 했는데 이 정도도 굉장한 네, 그 매출액이네요. 매출로는 그렇죠? 네. 정말 우량 챔피언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매출액만 보더라도 정말 이 기업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망은 제가 보기에도 더 좋습니다. 이제 더 좋은 비즈온의 사업 특징이 이 ERP의 안정성인데요.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고객사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14만 고객사 중에서 무려 7만 곳 수준인데요. 그 고객 중 재계약 비율이 95%라고 수준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충성 고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ERP 사업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수익과 더불어 향후 ERP 서비스는 대부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미 고객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이 더 좋은 비즈온을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클라우드와 함께 중심에 있는 회사 더존 비즈원 저희가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회사고 이게 상장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상장되어 있어요. 관심 종목에 저희 추가를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해외 왜 웃습니까? 오늘 넣으시는 건가요? 예, 같이 뭐 재테크 투자를 더 해야죠. 자, 해외 시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회사가? 네, 이 해외 시장에서도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2001년 중국의 북경, 심청, 청도에 이어 일본하고 필리핀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요. 2014년도 말에는 국내 최초로 122억 원 규모의 대규모 수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2015년도 말에도 이제 브루나이 국가 디지털 컨설팅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냈고요. 네, 더 좋은 비즈온 ERP를 기반으로 수익도 안전하고요. 또 예. 클라우드가 연관되어서 전망이 정말 좋은 회사인데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궁금해해야 될 게 있죠. 가장 좀 궁금한 네. 부분이죠. 예. 네, 연봉입니다. 연봉 어떤가요? 네. 3천 넘습니까 일단? 예, 3천은 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되게 좀 네. 실망하는 살짝, 그 네, 느낌. 그래도 이 회사가 기존에 그 1,000억 원 썼고 이제 앞으로 매출 내고 있으니까 어. 앞으로는 또 달라질 수 있고. 연구센터에 지금 많이 투자했기 네. 때문에 지금은 네. 아웃풋이 안 나오지만 앞으로도 낼 수 있는 앞으로가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되는 얼마입니까, 회사예요. 어쨌든? 그래서 예. 어쨌든 현재 대졸 초임 3,129만 원입니다. 아하. 살짝 아쉽네요. 네. 3,400대 갔으면 좋았는데 네. 3,100 이게 지금 새해 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새 후면은 3,000 밑으로 좀 떨어진다. 달라지겠죠. 하시면서 네. 1,000억을 투자했다잖아요. 예,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봉은 뭐 이제 쏘쏘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복지가 그렇다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안 좋습니까? 아니요, 어떻습니까? 복지는 좋습니다. 네, 얘기해 네. 주시죠. 네, 복지는 기본적인 건강검진, 경조지원, 교육지원, 휴가제도, 그리고 동호회 지원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춘천으로 이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선 이게 복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기가 좋고요. 대학 야, 이거 공기가 좋다. 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아니 저기. 앞으로 많은 부지가 넓기 때문에 이제 대학 캠퍼스 같이 사계절을 느낄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요 강촌 캠퍼스에 또 특별한 복리후생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강촌에 있습니까 이게? 네, 어허. 강촌 캠퍼스라고 불리는데 네네. 우선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제공하는데 직원들의 입맛을 고려해 점심에는 한식, 양식, 특식 등 3가지 메뉴 중 골라 먹을 수 있도록 하고요. 밥도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의점, 카페테리아, 홈풋 모두 이제 직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데요. 그 편의점에서는 시중보다 10% 수준 할인가로 판매가 되고 예. 아메리카노나 이제 맥주 500cc 한 잔이 1,000원에 제공된다고 하고요. 이거 저희 회사랑 비슷한. 네. 더 양이 많군요. 저는 맥주도- 맥주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네요. 그리고 예. 점심에는 직원들이 대부분 당구장이나 헬스케어 센터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당구장도 있어요. 네, 당구장도 있어요. 그리고 헬스케어 센터에 최고급 운동기구에 전문 트레이너 5명 그리고 필라테스 강사도 필라테스 강사까지. 네, 이제 직원으로 채용해서 상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돈을 따로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무료죠. 야, 강사가 그래서- 있다는 건 필라테스 정말 요즘에 얼마나 네, 저기 비싼데요. 뭐 강사 맞아요.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워킹맘이 행복해지는
사내 어린이집이 있다고 어린이집도 하는데 있군요. 네, 만 1세부터 5세까지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 야근을 하게 되더라도 사내 어린이집이 야간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아이들도 이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이게 회사 때문에 워킹맘들은 진짜 애 키우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던데 네, 이 이런 부분은 건 또 정말 워킹맘한테는 제일 꿀팁이네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복지 예. 혜택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실, 강변, 천호, 구리, 태릉 입구, 상봉 등을 지나는 통근버스 운행하고 있습니다. 평내 호평도 있어요. 아, 예. 예, 거기 빼지 마십시오. 거기 왜 많은 젊은 부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렇습니까? 대단하네요. 이게 보니까 정말요. 네. 공기도 좋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다 챙겨주죠. 그다음 밥도 중요. 운동까지. 이런 분들한테 밥도 중요하기 네. 때문에 이게 아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밥만 먹이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더존 비즈온에 입사를 하면 정말 자연이 건강해질 그렇습니다.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채용 정보를 알아봐야 되겠죠. 송하 쌤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네. 굉장히 복지가 또 여러 가지가 많은 이제 더존 비즈온인데요. 그래서 지금 공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 그리고 경력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다 채용을 진행을 하는데요.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뽑고 있습니다. 설계, 운영 지원,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기획, 상담 교육, 그리고 컨설팅, 그리고 영업 부분.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마케팅, 뭐 QC, 정보보호, 포렌식, 보안관제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보안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좀 굉장히 정말 소위 말하는 이제 덕후처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안관제가 사실 뽑는 데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격 요건이나 그런 좀 더 자세한 상황 이제 채용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접수 기한이 이제 11월 22일부터 뽑고 있는데 12월 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좀 잘 준비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내 양식을 다운을 받아서 이메일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대 사항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보훈이나 뭐 근거리 거주자 뭐 이런 사항들을 우대하고요. 또 자격증이 아무래도 이제 ERP 통합 시스템 관리이다 보니까 전산회계라든지 ERP 정보관리사 그리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정보 처리 기사 등의 그런 관련 자격증들을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거 따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이게 사실 우대해주는 회사들이 많이 없거든요. 네, 생각보다. 그래서 이 회사를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지난주부터 네. 채용이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12월 5일이 마감이라고 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 주 다음 주. 그렇죠. 다음 주가 되는 건데 채용 절차를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까다롭습니까? 채용 절차 아니요 까다롭지 않고 일반적이고요. 네. 그 서류 전형 후에 면접은 1차 실무 면접, 2차 임원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예. 그리고 최종 합격자들에 한해 처우 산정이라는 것을 진행하는데 이때는 경력 등에 증빙하는 추가 서류를 이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적성이 없는 게 좀 특이하네요. 취준생들에게 유리한 부분이겠죠. 대기업일도 아니니까 뭐 그런 건가요? 네, 중견 기업들도 요새 인적성 보는 데가 많기는 한데요. 네네. 이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류 통과 이후에 면접 준비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지원자들의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서류 전형이랑 면접이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기소개서는 이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5년 내에 경험했던 내용으로 5년 내에 경험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기술하라는 가이드가 있는데요. 예. 항목으로는 이제 성장 과정 및 개인 특성이라고 해서 이제 성격의 장단점을 중점적으로 기술하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항목은 이제 성공 및 실패 사례 항목인데요. 과거의 성공이나 이제 실패했던 경험을 한 가지 제시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 이유와 실패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데 경력직의 경우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있었던 경험을 제시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지원 동기 및 비전 항목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기타 항목으로 마지막 항목에서는 본인이 더존 IT 그룹에 기여할 수 있는 강점이나 특기사항 등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네. 되게 자세하네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1차 실무자 면접과 또 2차 임원 면접이 있습니다. 이 면접에 대해서도 좀
꿀팁 같은 거 조언해 주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꿀팁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 IT 기업이라고 하면은 조금 편한 복장으로 면접 보러 가도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장 차림에 머리 스타일은 단정한 모습으로 부탁드린다고 그 채용 FAQ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좀 편하게 가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면접이니까 깔끔하게 단정한 모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춘천에 있다 보니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앞으로 거주는 어떻게, 주거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질문 자주 묻는다고 하고 이력서 관련된 질문들 위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느 회사나 이런 인재상이 있겠지만 더존 비즈원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은 어떤 건지 좀 저희가 네. 알아봐야겠죠? 인재상은 이제 도전과 열정, 소통과 화합, 책임과 신뢰가 있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도전과 열정은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보다 큰 목표를 세우고 두려움 없이 업무를 추진하는 인재. 그리고 소통과 화합은 IT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도 좀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네.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서 및 기능 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재. 그리고 책임과 신뢰는 정직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인재를 원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도전과 열정, 그리고 소통과 화합, 그리고 책임과 신뢰 이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회사에나 좀 통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입사 지원 시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유의할 사항은 아까 그 임성화 강사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자사 양식 이력서를 좀 꼼꼼하게 채우셔야 한다고 하고요. 네. 경력이 있으면 경력 기술서까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 끝으로 더존 비즈원 생각도 없다가 오늘 방송 보시고 여기 써봐야겠다. 복지 보고, 네, 마음 그런 분들이 흔들리시는 계실 분들 텐데, 많으실 특히 워킹맘들은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 네. 마지막으로 지원자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이다 보니까 관련된 정보를 찾는 게 어려우실 텐데요. 네. 그래도 이번 더존 비즈원 같은 경우는 상장사이기 때문에 그 전자공시 시스템에 다트 사이트 있으시죠? 거기에 이제 분기 보고서 같은 걸 보시면 사업의 내용 부분 참고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올리는 증권 분석 자료들이 있으세요. 그 자료를 보시면 현재에 대한 상황이나 미래의 전망 같은 거 자세히 아실 수 있고요. 그래요. 이 더존 비즈원 같은 경우도 이제 클라우드 수혜주로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리포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클라우드 사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더존 비즈원에 꼭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송아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굉장히 그 IT나 이런 뭐 정보 보안이나 이런 쪽 친구들은 나중에 이직을 생각하셨을 때 본인만의 강점을 명확하게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가 앞으로 산업 전망에서 밝다면 그쪽에서 일하시면 나중에 뭐 우리가 원하는 판교 이런 데로 입성하시기가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좀 너무 코앞에 있는 것만 보시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내가 산업 분야를 특정 분야를 정해서 하는 게 나중에 향후 나의 어떤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항상 저희가 이런 그 히든 챔피언스 리그를 진행하면서 하는 얘기는 저희가 항상 가고 싶은 최종 목적지가 있겠지만 거기를 한 번에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디딤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디딤돌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디딤돌이 나의 목표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끝만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그 과정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시면서 좋은 기업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함께 좀 알아보시고 지원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가 오늘 네.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업포털 커리어의 박선아 컨설턴트 그리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이 주목해야 할 취업 뉴스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네.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직업방송